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일주 중급 이론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임수했는데 임수나 계수나 다 물이죠. 이 물인데 임수는 큰 물이고 계수는 작은 물이죠. 작은 샘물 이런 거 작은 물입니다. 이렇게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설정을 하고 이걸 봐야지 됩니다. 그럼 계수는 작은 물인데 우리가 이 물은 잘 스며들고 잘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고인다. 그러면은 탁수.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물사주는 탁수가 되지 않아야 돼요. 탁수가 되면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수일주는 임수나 계수나. 그러면 탁수가 왜 되느냐? 토이죠, 토. 토를 잘 봐야 돼요. 목화 토금수 중에서 토, 무토기토, 지지의 진술충미. 그래서 이 토가 계수가 작은 물인데 이 토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걸 잘 봐야 되거든요. 그 계수가 또 이렇게 한 개가 있고 두 개, 세 개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잠깐 예를 보면은 계수가 여기 있는데 이 계수가 두 개다 그러면은 샘물이 모여서 또 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때는 시냇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냇물 약간 큰 물이죠. 시냇물도 이렇게 제방이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 흘러갑니다. 그래야 이 물이 썩지가 않아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토의 문제 그리고 금의 문제. 금은 뭐죠? 딸랑 계수가 한 개 있는데 온통 땅으로 다 포위됐다 그러면은 이 계수는 탁수가 되겠죠. 흙탕물 되겠죠. 그래서 이 땅이 너무 많아도 안 좋고 이 계수한테는 무조건 금이 너무 필요하죠. 금생수가 되어야지 이 물이 마르지가 않겠죠. 이 물이 말라도 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금도 너무 중요하고 특히 중요한 거는 이 탁수 여부를 잘 봐야 된다. 탁수가 뭡니까? 탁수. 우리가 탁수라는 개념 알아야 돼요. 탁수는 흙탕물입니다. 그래서 탁수는 결국 계수한테는 토죠, 토극수니까 토가 약해도 너무 강해도 탁수가 되면은 관이죠, 관. 직장 문제, 탁수니까 직장 생활 못 하겠죠. 그리고 관이 뭡니까? 통제하는 존재가 이렇게 망가졌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는 직장 플러스 배우자 문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탁수가 되게 되면 또 관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다. 우리가 고전에서 얘기하는 건 관제수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여기에 탁수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작은 물이다. 그래서 탁수가 안 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물이 마르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오행을 좀 보는 겁니다. 오행이 이제 목이 있죠, 목은 뭡니까? 간목이 있고 을목이 있고 쭉 있는데 이 목도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목은 우리가 갑기합토라고 이렇게 물이 넘쳐 흐를 때 갑기합토라는 가장 큰 제방 이걸 만들 수 있어요. 간목이 있으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을목이 있으면 을목은 경금이라는 을경 합력에 의해서 어떤 금을 가져올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오행 역할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간목 이런 거는 재물이 없을 때 간목의 뿔이 인목으로 인호술의 재물, 인호술이 병화죠.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인호술이 뭐냐? 인목의 행위, 화의 행위 이런 걸 하게 되면 이렇게 병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로 여기 연기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봐야 되고요. 그래서 목화, 화가 그렇고 토 너무 중요하죠. 토의 문제 이게 이제 탁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잘 봐야 되고 금도 중요하죠. 금생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가 이제 계수가 하나 있는데 임수도 있고 자수도 있고 이런 수가 많으면 이제 강물도 되고 시냇물도 되고 이렇게 확장된 개념으로 물에 확장된 개념으로 보면서 여기에서도 물론 이제 똑같이
제방의 여부를 봐야 된다. 제방. 그리고 수일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워야 될 문제가 뭐냐? 수일주는 병화, 정화를 잘 띄워야 된다. 물론 수곡화로 극하는 존재지만은 다른 오행과 달리 그냥 병화, 정화를 잘 띄워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잘 띄워야지, 물 위에 띄워야지 이게 재물이다. 곧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수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계수, 임수, 계수는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은 항상 친화력이 좋아요. 친화력. 이 물은 항상 수일주는 항상 땅 어디에라도 이렇게 스며들기 때문에 융통성도 좋고, 융통성, 그 다음에 친화력, 사람과의 어울리는 거 다 좋아요. 좋고, 또 이 물이 잘 가둬지면은 임수나 계수나 병화나 정화를 잘 띄우기 때문에 굉장히 재물이 편안합니다. 이 수일주들은. 이게 이제 파도처럼 막 흔들리지만 않으면은 이 수일주는 재물만 잘 띄우면은 굉장히 재물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친화력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거를 자연의 이치로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서 이병헌 씨인데 이게 맞나 안 맞나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나왔어요. 내가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이 사주도 한번 보세요. 이 사주 쉬워요. 왜 쉬운가 하면은 계수일주 하나가 이제 딸랑이 있는데 물인데 이 계에 또 있죠. 물이 두 개죠. 그럼 이거는 아까 같이 물이 이제 좀 많아졌기 때문에 시냇물도 봅니다. 시냇물. 그럼 뭡니까? 1차. 토가 있나? 이 물이 잘 가득이나 봐야 되겠죠. 흘러가면은 이 물은 언젠가는 말라버리죠. 이 물이 마르면은 옆에 태양, 밤에는 정화, 못 띄우겠죠. 이 물이, 시냇물이 제방이 잘 있어서 흘러가야지 이쪽 넘쳐 흐르지 않고 물이 잘 흘러가야지 여기에 달도 뜨고 뭐 이렇게 다 띄울 수 있죠. 재물을. 그런데 이 제방이 이제 토다, 토가 너무 중요하다. 이 제방이 탁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제방을 봐야 되겠죠. 토가 있습니까? 진토가 있죠. 미토가 있죠. 술토가 있죠. 토가 강하죠. 강한데 지지해죠. 지지해. 술토, 미토, 진토는 다 지지에 있습니다. 위에 천간에는 무토, 기토가 해당이 되는데 지지염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물은 잘 가둬지죠. 가둬지는데 잘 보면 이 땅은 가둬지지만은 진술충미예요. 진술충미는 뭡니까? 땅이 요동치는 거예요. 이 물을 못 가둡니다. 잘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진술충미가 되기 때문에 이 땅이 지진이 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물은 출렁거리고 흘러간다. 그래서 이 진술충미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 사화가 있죠. 사화가 화는 밝은 기운입니다. 밝은 기운, 깨우침을 주는 거, 교육 그런 겁니다. 방송, 언론, 종교도 밝은 기운입니다. 깨우치게 하는 겁니다. 종교, 교육 다 해당이 됩니다. 이런 거. 이 사화를 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야 돼요. 만들면은 여기에 이제 한번 보세요. 진토가 있고 술토가 있고 미토가 있어요. 없는 게 축토죠. 축토. 진술충미라고요. 그런데 마침 축토가 오면은 진술충미로 다 망가지는데 사화가 있죠. 그러면 사축이 되죠. 사축. 반합이 됩니다. 이 축토를 가지고 사화와 축토를 가지고 사유축을 만드는 거예요. 사유축. 금이죠. 만들 수 있죠. 이 사화 가지고. 사화가 방송, 언론, 종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축토를 가만히 놔두면은 진술충미로 깨지는데 사화를 가지고 사유축을 만들게 되면은 이 사유축은 곧 금입니다. 금이고 금생수가 또 됩니다. 여기 지금 금이 있습니까? 있죠. 근데 이 경금은 사이즈가 안 맞아요. 이
물 개수는 이렇게 합해집니다. 가까이 있으면 합해지기 때문에 시냇물인데 이 경금은 이거 음간이죠. 양간이고 얘를 생을 못 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금이 이겁니다. 사유축, 지지에 사화, 축토 가지고 사유축 만들기 때문에 이 사유축이 금생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은 그러면 항상 맑은 물이 되겠죠. 금생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뭡니까? 사유축이? 말하는 직업이잖아요. 사도, 유금, 축토. 다 이게 말하는 직업입니다. 말하는 직업. 그래서 이 연예인, 이 직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물은 마르지도 않고 샘솟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유축이 뭡니까? 사유축이 하게 되면은 이게 저기잖아요. 이게 금인데 사유축의 정감은 신금입니다. 신금.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여기에 병화가 재물이죠. 수극화. 그런데 아까 같이 경금이 생을 못 해주듯이 여기에는 취할 수가 없어요. 재물을. 사이즈가 작습니다. 정화는 취할 수가 있어요. 음간이기 때문에. 근데 태양은 못 취합니다. 그래서 이 약해질 때, 태양이 약해질 때, 그게 뭡니까? 사유축을 아까 하게 되면은 천간의 신금이 병화, 신금이 대두돼가지고 병신으로 얘를 잡아버리죠. 병신으로. 약하게 만들죠. 약하게 만드니까 이때는 수극화가 되죠. 수극화. 그래서 이 사주도 재물이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지금. 이 재물이 있는데 사실은 못 취하고 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유축을 해서 신금으로 병화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경금이 있지만은 이 물을 생을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마르기 때문에 또 다른 이 사화와 축토 가지고 축토가 오면 깨지기 때문에 진술충미로 사유축을 만들어서 사유축 금을 만들어서 이 금생수가 되도록 하고 그러면 이 금생수가 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재물이 상당히 좋죠. 그리고 사유축이 되면 이제 또 물론 다른 직업도 좋아요. 여기 이제 간목이 잘 오기 때문에 갑기합토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교육 같은 것도 좋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잘못하면 탁수입니다. 탁수. 진술충미로 축토가 없는 탁수인데 축토가 오게 되면 그냥 탁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예방을 위해서 사화라는 직업을 가지고 사유축의 금으로 확대해 가지고 이러한 샘물을 마르지 않게 잘 하고 또 그 사유축의 천간 신금으로 병화를 약하게 해가지고 재물을 취한다. 그래서 사유축, 이 연예인만 하게 되면은 이 재물은 끝이 없죠. 마르지가 않죠. 굉장히 좋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봐도 우리가 아까 같이 오행의 그런 이제 자연적인 이치를 보면서 이렇게 풀어나가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쉽게 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목화토금수 오행이 어떻게 여기에서 반응을 하고 작용을 하는 건지 좀 잘 보시고 그걸 훈련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